작년에 암울했던 종합주가지수를 구해줬던 업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약바이오가 금년 들어서는 매우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6월 들어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관련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약바이오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이 되신 키움증권의 허혜민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허혜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금년 제약바이오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약바이오가 금년 들어서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춤되는데요. 자, 이 분야 먼저 평가해 주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 2분기 실적은 사실상 매우 서프라이즈였고요. 매출 총이익이 51%를 냈는데 이게 이제 상장 이후로 가장 높은 매출 총이익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분기에 반영되는 공장 가동률이 매우 높았고요. 1공장 100%, 2공장 100%, 3공장 90% 정도 됐고 특히나 고판가 제품이 포함되면서 더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실 부분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이 좋으냐 이거를 아마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하반기에도 공장 가동률은 상향 안정화가 되고 8월부터 모더나 완제 생산분이 이제 반영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반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참고로 그 3분기에 반영되는 공장 가동률이 모두 100%입니다. 1공장 100%, 2공장 100%, 3공장 100%. 이렇게 되고요. 이제 최근에 좀 주춤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지만 좀 올랐었는데 아마 투자자분들이 만족하실 만큼 오르지 못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1, 2, 3공장 가동률이 높게 유지가 되면서 22년 성장에 대한 우려가 좀 일부 있었습니다. 올해는 3공장이 이제 풀가동에 가까운 수치, 그러니까 니어풀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풀가동에 가까운 수치지만 내년에는 이게 풀가동이 되면서 더 이익 레버리지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mRNA 완제 생산 그리고 mRNA 원료 생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우려는 점차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허 연구위원님께서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정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약품하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 올리는 건 뭐 그렇다 치지만 내리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목표가를 내려서 혹시 이제 이 업체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왜냐하면 투자 의견이 두 회사 모두 이제 매수 바이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 램시마 SC의 연간 실적을 조정하면서 제가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2분기가 비용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실적 조정하면서 목표가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미국 비중이 다시 회복세로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지난 1분기에 미국 비중이 28%로 좀 낮아서 실적이 부진했지만 이번 분기에는 다시 52%로 회복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내 인플렉트라 매출도 대형 보험사의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되면서 점유율은 계속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 이외의 그 신약 모멘텀 쪽에서 조만간 롤론티스 미국 FDA 실사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 실사에 대한 결과 그 포지오티니 허가 신청, 트리플 어고니스트 이상 결과 등 다수의 모멘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정했지만 여전히 투자 의견은 바이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정말 참 그 말씀이 귀에 와닿습니다. 비록 목표가는 하향 조정했지만
그 주가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계속 유지하겠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허 연구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셨을 걸로 믿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옆에 일본도 마찬가지죠. 지금 큰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은 시장에 미친 영향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관련 업체마다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코로나 관련된 임상 외에 다른 신약 물질들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이렇게 다시 그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물론 질환마다는 다르겠지만 환자 모집이 좀 어려울 수 있다든지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업체들, 특히나 백신이나 진단 업체들의 경우에는 일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백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백신 진단 치료제, 코로나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보급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 후발주자들, 3상이나 이상 백신 개발을 하는 업체들이 과연 임상 환자 모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를 좀 했었고요. 네. 다만 최근에 이제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인류에는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개발 업체들한테는 좀 더 환자 모집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사들한테는 임상을 다시 진행을 좀 가파르게 빨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진단하는 회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증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 예방 효능이 한 93% 정도,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중증으로 갈 리스크가 많이 낮아지고요. 대신 그 변이 예방 효능은 지금 64%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기존에 알려진 것 대비 좀 낮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내가 확산의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시면 주변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신속 진단 키트 먼저 집에서 사용해 보시고 또 보건소 가서 또 한 번 사용을 하면서 두 번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 저희가 우려했던 이 실적 진단 업체들의 실적이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저희 생각보다는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랑 관련된 검체 수송 업체들도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상존하는데요. 백신 접종이 확산이 되면 중증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제는 대부분 중증을 가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수 있고 환자 모집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퍼지는 게 빠른 거지 중증으로 가는 치명도는 전보다 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환자 모집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이로 인한 감염병 확산이나 그 백신 보급이 다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백신 보급이 되는 그 중간 지점에 여전히 치료제의 필요성이 높고요. 또 치료제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낮은 개발도상국 쪽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백신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는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치료제에 있어서는 중립적이고 또 반대로 백신 개발이나 오히려 진단 키트 쪽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정말 말 그대로 베스트 애널리스트다운 그런 판단이셨습니다. 자, 연구위원님, 이제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쪽이 작년같이 올라갈 수 있는지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올 하반기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될 포인트 진단 부탁드립니다. 작년 하반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셌고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수익률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수익률을 월등히 앞섰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에는 이제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모멘텀이나 학회 일정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모멘텀이 또 9월에 에스모가 있고 4분기 때 학회 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3분기 특히 이제 7월은 지나갔으니까 8월, 9월 특히 8월에 실적 시즌 지나가고 나면 또 9월에 에스모나 이런 학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학회 대응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M&A도 화두가 되고 있어서 인수합병 소식도 계속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글로벌 신약 트렌드 측면에서는 지금 바이오텍이 많이 소외가 되고 있는데 단백질 분해 유도 시스템 플랫폼을 보유한 해외 업체 알비나스의 프로탁 첫 효능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항상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국내에서도 기술 이전이 다수 발생이 된다면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상장하는 IPO 업체들의 수요 예측이나 주가 향방의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키움증권에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주목하고 계시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유망주들 몇 가지만 선정해 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오늘 좀 오르고 있는 앞타바이오가 있고요. 바이오사이언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델타 변이 등의 변이 확산으로 백신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백신 CMO도 하고 있고 자체 백신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 백신 CMO 관련해서 긍정적인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mRNA 백신은 선진국 쪽에 많이 백신 보급이 되고 있고 선진국 쪽은 지금 50-60% 많게는 이 정도까지도 접종률이 높은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그런 자금 문제나 아니면 인프라 그 냉동 보관 시설을 갖춰줘야 된다는 그런 요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아직도 백신 보급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초저온 냉동 인프라가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확장 보급이 될 수 있고요.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개발도상국이 한 1-2년 정도 가량 늦게 보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3분기 때 노바백스 백신이 승인된다라고 하면 개발도상국 등에도 많은 양의 백신이 보급될 수 있고 이는 또 CMO 업체들의 실적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바이오텍에서는 데이터 발표와 기술 이전을 같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제 앞타바이오가 있는데요. 10월에 당뇨병 신증의 이상 데이터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플랫폼 가치 재평가로 또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 플랫폼은 이제 앞타머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과 유사한 파이프라인이 앞타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게 당뇨병성 신증 외에도 황반변성, 내시 등의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에 10월 달에 당뇨병성 신증 효능 데이터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하나가 아닌 다수의 기술 이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금년 제약바이오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신 키움증권의 허혜민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연구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